한 운송시장이 3년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. 바로 대한민국의 용달 시장입니다. 대한민국의 용달 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렸군요. 정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은데, 혹시 어떤 구체적인 원인이나 영향을 받았는지 더 알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. 왜 이 정도면 먹고 산다는 일이 한 달 내내 뛰어도 몇십만 원인 지경까지 내몰렸을까요?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 시장 상황 변화, 경쟁 심화, 그리고 비용 증가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을 거예요. 이런 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더 명확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2019년 천여 대에 불과하던 전기 화물차가 3년 만에 8만 대 폭증했어요.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.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전기 화물차 숫자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. 이런 변화가 용달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줬을 텐데 그 배경이나 구체적인 영향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네요. 3년 만에 70배 폭증. 정말 어마어마한 증가율이네요. 그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시장 구조나 경쟁 상황에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. 이런 변화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더 살펴보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. 서울 택시 전체보다 많은 트럭이 한꺼번에 도로에 쏟아진 셈입니다. 정말 그 정도로 많은 트럭이 한꺼번에 도로에 등장했다면 교통 혼잡이나 물류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. 이런 변화가 시장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도 꽤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. 운송료는 10년 전 수준에 머물렀고 중고거래 앱에서는 2만 원짜리 불법 음성이 버젓이 올라옵니다. 정말 시장 상황이 많이 어려워진 것 같네요. 중고거래 앱에 불법 운송 서비스가 등장한다는 건 그만큼 합법적인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일 테니까요.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. 그럼 용달 시장의 붕괴와 구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좋아요. 그렇게 구조적인 원인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는지, 그리고 그 배경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70배 폭증, 2만 원짜리 운송, 이것이 결과였습니다. 정말 그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결과를 가져왔군요. 이런 상황들이 결국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합법적인 서비스와 불법적인 서비스 간의 격차를 벌어지게 만든 것 같네요.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 고속도로 통행료와 기름값을 빼면 남는 게 없는 상황. 아니,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일상화되면서 시장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.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운송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네요. 비용 구조가 수익을 압도하다 보니 결국 시장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도 큰 타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아요. 용달 사장님들께서 요즘 가장 많이 도는 말이 있습니다. 이 돈 받느니 차라리 안 한다. 정말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겠죠.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일 텐데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. 농담이 아닙니다.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가까운 거리를 오가는 운송권 하나를 잡으면 받는 돈이 3만 원 안팎입니다. 여기서 고속도로 왕복 통행료 8천 원, 경유값 12,000원을 빠집니다. 정말 계산해보면 남는 게 거의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네요. 이런 식으로 비용이 수익을 압도하다 보니 운송업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지속하기가 정말 어렵겠죠. 이런 상황이 개선되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또한 운송업 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 10%를 빼면 손에 쥐는 돈은 10,000원 남짓입니다. 그렇게 수수료까지 떼고 나면 정말 수익이 미미한 수준이네요. 결국 운송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런 상황이 누적되면 시장 전체의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겠죠. 정말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. 왕복 2시간을 운전하고 짐을 싣고 내리는 힘든 작업까지 했는데
1시간에 버는 돈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. 정말 그 정도로 노력에 비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느끼는 부담도 클 수밖에 없겠네요. 이런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업계의 지속 가능성에도 큰 위협이 되겠죠.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. 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.